안녕하세요. 파산관계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경험담과 어떤 변호사님이 파산 절차 진행 중 경험담을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반 분께서는 잘 모르셔도 되는데 변호사분들, 대리인들은 이제 알아두면 참고가 될 만한 상황입니다. 어떤 변호사님 경험담인데 원래 이제 저희가 파산관제인으로 소송을 수개를 하잖아요. 혹은 제기하는 거는 변호사, 대리인으로서 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파산관제인 본인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리인을 출석시키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별도로. 법인에서는 그런 사건이 흔하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쌍용 자동차의 파산관제인 혹은 쌍용 자동차의 회생회사 쌍용 자동차의 관리인 누구누구의 소송 대리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회사가 위임한 소송 사건을 변호사들이 이제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 사건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개인 사건에서 변호사를 관제인으로 독점시킨 이유는 소송에 좀 특화가 돼 있죠, 변호사들이. 그래서 법무사로 물론 하는 데도 있죠, 제주도는. 했는지 자격은 일단 열려 있습니다. 수원 같은데 공인회계사를 하기도 하죠. 근데 그 공인회계사가 파사인 관제인 자격으로 법정에 쓸 수가 있죠. 그 사람은 변호사 자격으로 쓰는 게 아니죠. 공인회계사 자격으로 쓰는 게 아니죠. 파산관제인 본인 자격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파산관제인으로 소송한 사건 중 저는 대리인을 선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나가야 되죠. 근데 어떤 변호사님은 복대리인을 선임시키기도 했나 봐요. 재판부는 약간 착각을 하죠. 이게 본인이 지휘해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죠. 본인이 지휘해서 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본인이 대리인이 없는 사건에서 바로 복대리인을 선임시키는 건 법률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죠. 재판부가 착각에 빠지면 그럴 수 있죠. 왜? 파산관제인 변호사니까 바쁘면은 복대리인을 통상 민사사건처럼 복대리인인 줄 알고 출석을 시켜서 넘어갔는데 모 법원에서 중앙법원에서는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복위 입장이 전제가 되는 원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라. 그렇죠? 원대리인 선임 안 하기 때문에 파산관제인이 나선 건데 결국은 이제 원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할 수 없죠. 그래서 복위임이 효력이 없어 당사자 관제인이 불출석한 것으로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이런 트랙을 써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요즘 법원에서 만만치가 않죠. 그 다음에 제 경험담입니다. 공유지분권자가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세입자 상대로 전세임대차 계약하면서 선순위 가등기를 설정하는 형식으로 일종의 사행이란 겁니다. 사기친 거죠, 사실. 사기 겸 사행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공유 지분자 중 1인이 파산 선고를 당한 겁니다. 선고된 걸 안 상태에서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임차인인 세입자가 저를 홍 변호사를 선임해서 선고된 걸 알고서 이제 사행위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제인 수개 요청을 했어요. 민사 판사는 소위 적법 요건을 성명 요청했습니다. 파산 선고 후에 소재기는 부적법 각하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 겁니다. 근데 사행에는 예외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한 사건 중에서도 파산 선고의 어떤 변호사님이 당사자가 파산 진행 중인 거를 얘기를 안 했겠죠. 입을 꾹 다무니까 자기가 원래 민사, 형사, 가압류까지 3건을 선임을 해서 진행했던 중에 형사 고소하고 그 다음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손해배상에 의해서.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그거는 파산 전에 이루어졌고 본안 사건은 파산 선고 후 20일 후에 이루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조사하다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건 무효 아닌가. 파산 선고 후에는 소재기 권한이 없죠. 부적법한 사람이 제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변호사를 선임했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각하 요건이죠. 이 사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민사 판사는 홍 변호사 당신이 사행위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냐, 파산 채무자의 사건을. 적법 요건을 성명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성명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사행위 소송에서는 채무자 파산 선고 후 사행위 취소 청구에도 관제인이 수개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판사님들이 이 판결을 알고 계시겠죠, 당연히. 판사님들이 뭐 판례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각하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가등기권자에 대한 소송은, 그러니까 이제 잘 보십시오. 2분의 1은 사행이고 2분의 1은 2분의 1 남아 있는데 그 공유 지분권자는 파산 선고고 한 사람은 파산 안 당했죠. 그러면 가등기권자에 대한 소송은 그러니까 일부 가등기권자에 대한 소송은 파산관제인이 수기하고 일부 가등기권자에 대한 소송은 민사에 각각 남기는 것이 이렇게 소송을 둘로 쪼갤 수 있는지 이걸 이제 판사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관제인은 바빠서 이제 수계를 안 하시고, 원칙적으로는 전부 가져올 수 있는지, 아니면 그쵸, 전부 가져와야 되겠죠. 파산 선고한 사건만 떼어서 갈 수 없죠. 2분의 1, 2분의 1씩 나눠서 사건을 심리하는 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죠. 왜냐하면 뭐 2분의 1 가등기권자, 2분의 1 공유지분권자의 그 가등기 설정 행위가 사행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게 사행이면은 근데 나머지도 이렇게 추정적으로 해서 사행위가 된다라고 민사판사가 별도로 심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사건을 심리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건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특이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하면서 가끔 그 전제가 되는 관제인이 지휘로서 하는 건지 대리인이 지휘로서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렇듯이 소위 부적법 판사가 제기한 소송을 수개할 수 있는 건지, 수개 안 하고 새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결론은 사행위 소송은 관제인이 아닌 사람이 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 이후에 파산 선고 후에 파산 선고 사실을 모르고 혹은 알고서라도 다른 변호사가, 다른 대리인이 선임한 소송을 진행하다가 파산관제인이 이를 안 상태에서 수개를 해도 괜찮다는 소송 경제상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만, 일반 사건은 그런 판례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부적법 각하를 면하기 위해서는 새로 소를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 금요일 날 그 파산 선고 후에 손해배상 제기한 소송은 뭐 판사님도 같은 견해예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새로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있는 소장 그대로 타이핑해서 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인지대는 1억이니까 몇십만 원 더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